첫 번째 소식의 주인공은 과연 누굴까요? 한동훈 법무장관. 한 매체가 한동훈 장관이 이 국민들로부터의 어떤 질문을 받고 떨린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라는 답변을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한 매체가 리허설 때도 한 장관이 떨린다라고 이른바 예행 연습을 했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는 악의적인 허위 보도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YTN이 방송 사용 금지돼 있는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 점검회의 리허설 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 YTN 방송 영상을 근거로 오마이뉴스라든지 한겨레 등등이 한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을 받으니 참 많이 떨린다는 말을 리허설에서도 반복했다. 그러니까 저게 진짜 떨려서 한 말이 아니라 일종의 어떤 준비된 내지는 가식적인 그런 멘트다라는 비판을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자명한 건 떨린다는 말을 사전에도 했냐 안 했냐 팩트 여부만 밝히면 될 일이죠. 그러자 최소한의 확인 취재도 없이 악의적인 허위 보도 한 장관 리허설에서 해당 발언한 사실 없다라고 법무부가 반박을 했습니다. 요 대목인데요. 들어보시죠. 제가 언론이나 국회에서 질문받을 때 별로 긴장 안 했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직접 질문 받으니까 참 많이 떨립니다. 공직자로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해당 기사를 보도했던 매체들이 기사를 삭제했습니다. 오마이뉴스, 한겨레 현재는 삭제하거나 수정 조치가 됐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정확하지 않은 보도로 오해 불러일으킨 점 사과한다. 한겨레는 착오가 있었다. 한 장관이 떨렸다는 발언 반복하지 않은 것을 확인해 기사 수정. 결국 한 장관의 말이 맞았던 겁니다. 언론인 출신의 김수경 교수님. 이게 어떻게 그거를 이렇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헷갈렸들. 어떻게들 헷갈리셨네요. 네. 참 헷갈리기 쉽지 않은데 왜냐면 떨린다라는 내용을 리허설 때도 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보도입니까? 얼마나 중요한 보도입니까 이게? 만약에 리허설 때 했다 치더라도 저도 사실 그걸 지적하고 싶었는데 일단 무슨 리허설 의미가 있는 보도죠? 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는 것이고 설령 했다 하더라도 이게 그렇게 보도 가치가 있는 것이었나? 한동훈이 알고 봤더니 리허설 때 떨린다는 말을 했다더라. 리허설 때도 떨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을 했다는 게 이렇게까지 크게 보도될 일이었는지도 조금 의문이고 두 번째로 일단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해서 사실 한동훈 장관이 좀 점잖게 대응했더니 가짜 뉴스가 사라지지 않아서 그 청담동 술집 의혹에 대해서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대응을 했죠. 그래서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10억짜리 손배소도 걸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뒤부터는 언론들도 조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너무 과도한 반응 보이는 거다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비로소 언론들도 조심하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을 때는 사과도 하고 삭제도 하잖아요. 저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강하게 대응한 것도 바람직하고 그래서 언론사가 착오가 있었구나라고 빠르게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사과한 네.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서 앞으로 이제 정부와 언론의 관계도 끝까지 서로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논란을 키워가는 것보다는 사실 확인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아닌 건 예. 아니라고 인정도 하는 이런 모습이 저는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오보는 취재 과정에서 정말로 어쩔 수 없이 오보는 할 수도 있는데 보도 과정까지 사실관계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청담동 술자리 의혹도 그렇고 이번 건도 그렇고. 자, 그런데 법무부의 반응이요, 이양수 의원님. 흥미로운데 한 장관은 리허설에서 떨린다는 말을 반복한 적 없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악의적 허위 보도다라고 했어요. 자, 그렇다면 아까 김수영 교수께서 생략은 했지만 리허설 때 떨린다는 말을 똑같이 하더래 라는 결과적으로 허위 보도가 됐는데 그 보도를 했던 목적이 있었다라고 법무부는 본 건가요?
뭐 누가 봐도 그런 목적이 당연히 있다고 보여지죠. 법무부뿐만 아니라 저도 사실 그냥 매체 이름을 얘기 안 하시는데 한겨레 신문이잖아요. 거기하고 또 이제 YTN 한겨레 신문 그리고 오마이뉴스 여기인데 주로 뭐 저 정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들 많이 쓰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좀 흠집 내려고 썼나 보다. 만약에 떨린다 리허설 때 떨린다 했고 실제로도 떨린다 했는 게 사실 큰 뉴스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좀 부각시켜 갖고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뭐 이렇게 TV나 이런 거 언론 의식하면서 좀 인기 좀 끌어보려고 그렇게 연출되고 기획된 거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좀 폄훼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저게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을 막 키워주는 것 같아요. 오히려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오마이나 한겨레 측에서는 한동훈 장관을 좀 깎아내리고 폄훼하려고 저렇게 했는데 어떻게 보면 자꾸 저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의 정당성을 만들어주고 한동훈 장관은 다른 정치인이나 뭐 국무위원이나 이런 사람하고 다르게 언론이 잘못하면 그것도 반드시 지적하고 책임을 묻게 하고 그리고 이제는 아주 잘못된 기사 쓰다가 얼른 삭제하고 사과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보면서 원칙적으로 대응하니까 이 일들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구나라는 인식을 국민들에게 심어주면서 오히려 키워주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박용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어쩌다가 두 개의 매체가 동시에 똑같은 오보를 하게 됐는지 잘 납득이 잘 되지를 않고요. 그리고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리허설 같은 걸 해본 적은 별로 없습니다만 리허설 때 느꼈던 느낌을 고스란히 다시 본 행사 때도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런 거를 가지고 기사를 쓰려고 하셨는지 뭐 기사 가치는 뭐 언론사에서 판단하시는 거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 야당 측도 그렇고요. 또 뭐 혹은 그쪽의 시민단체나 혹은 지지자들께도 부탁드리는데요. 이 지연말단 과잉 반응이 오히려 상대만 더 띄워주는 역효과를 낳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 말단 과잉 반응. 예, 16자로 정리하면 지연말단 과잉 반응 상대방만 띄워준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가는 거 적절치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한동훈 장관의 이런저런 행동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거나 그러면 정책적으로 또 명확한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앞서 두 분께서는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뭐 이전에 뭐 허위 보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법적 대응하고 또 이렇게 또 뭐 손해배상 청구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물론 이렇게 오보를 걸러내는 기능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100가지 중에 한 가지의 팩트만 가지고도 나머지 99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끌고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도 사실은 뭐 대기업이라든지 혹은 돈 있고 힘 있고 빽 있는 사람들과 맞설 때 한 가지만 확인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언론도 좀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한 가지는 맞는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다 법적 대응 걸겠어 이렇게 해버리면 국회의원들이야 면책특권 뒤에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어를 받으면서 싸워나갈 수 있지만 기자들은 참 힘들 것 같고 언론도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 기능을 하는데 많이 위축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물론 한동훈 장관 지난번에도 제가 자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강팍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언론을 상대로 하는 뭐 어떤 그렇지 않다라고 입장문 내는 거는 저는 잘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마치 이렇게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박용진 의원님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